수요 영양 미팅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평택에서 사업하고 있는 브론즈 최미숙입니다. 어, 여기 계시는 사장님들, 포라이프와 타사가 차이점이 있다면 뭘까요? 바로 트랜스펙터입니다. 트랜스펙터가 뭔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다른 분들한테도 또 나의 가족에게도 또 내 주변에 있으신 분들한테도 도움을 많이 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트랜스펙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화면 공유하고 네, 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떴죠? 20세기에 위대한 발견이 있어요. 1700년도에 최초의 면역성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그 당시 때 천연두라고 아시죠? 천연두로 인해서 최초의 면역성이 발견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1949년도 사진 속에 계시는 이 셔두 로렌스 박사님에 의해 최초의 면역성이 발견이 됩니다. 그 당시 때는 결핵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생명을 잃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결핵에서 이겨낸 사람의 피를 뽑아서 그 피를 결핵에 걸리지 않았던 비감염자에게 주사로 넣었더니 그 사람에게서 그 결핵에서 이겨낸 흔적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걸리지 않았어도 이게 항체가 생기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또 결핵에 걸린 사람에게도 혈액을 주사로 넣었더니 이 사람도 가볍게 이겨냈습니다. 그 결과로 트랜스펙터라고 명명 지어진 거예요. 트랜스퍼가 이동하다라는 뜻이고요. 팩터가 인자라는 뜻입니다. 어떠한 인자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달이 된다라고 해서 최초의 면역성 트랜스퍼 팩터라고 명명 지어진 건데요. 요 당시 때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이 되면서 사실 이 트랜스펙터가 수면 아래로 싹 잠기게 돼요. 많은 과학자들이 이 면역에 대해서 연구하고 개발은 했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치료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렸기 때문에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던 내용입니다. 자, 트랜스펙터는요. 1974년도 엄마 초유에도 있다라는 게 발견이 되었어요. 사람은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초유를 먹고 자라죠. 하지만 초유를 먹이지 못하는 부모님도 계세요. 초유를 먹은 아이와 먹지 않은 아이의 차이점은요, 잔병 치레가 조금 다를 뿐이지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탯줄을 통해서 약 60% 정도의 면역이 정보를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나머지 40%만 엄마의 초유를 통해서 면역인자를 전달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초유는 극히 소량밖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으로 어떠한 치료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래서 의사나 과학자들이 또 연구한 끝에 엄마의 초유 속에 있는 이 면역 전달 인자가 젖소의 초유와 계란의 난항에도 있다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자, 송아지는요, 태어나서 엄마의 초유를 먹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여도 송아지가 죽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100%의 면역 정보가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의사랑 과학자들이 발견을 한 거고요. 또 계란의 난항, 계란은요, 모든 영양소가 그 노른자 안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 노른자가 깨지거나 흐트러지면 결코 병아리로 태어날 수가 없어요. 그 황색, 난항에 이 면역 인자가 모두 들어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리고 1996년도에서 98년도에 약 2년 동안 5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퍼라이프의 리선비 회장님께서 이렇게 경구형으로 먹을 수 있는 트랜스펙터를 대량 생산하는데 성공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있는 이 트랜스펙터인데 그렇다면 트랜스펙터와 항산화 제품
또 포라이프와 타사와의 차이점은 뭐냐? 바로 이 면역인자입니다. 면역인자가 하는 역할은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줘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반응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지 면역이 좋아지는 거 사실 잘 못 느끼잖아요. 피가 흐르는 거 느끼시는 분들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지만 내 몸에서 반응하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느껴지냐? 우리 몸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가장 급한 곳에 트랜스펙터가 영양소를 던져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제가 위가 안 좋으면 위에서 반응을 해서 즉각적으로 울렁거리거나 속쓰림이나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뇌로 흘러들어가는 혈관에 문제가 있으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에도 어지럼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다 호전 반응을 겪지는 않아요. 그리고 트랜스펙터는 일단은 나노 사이즈보다 훨씬 작은 울트라 팩터 사이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시간이 약 2시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트랜스펙터는요, 과거에 여기는 3,800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38,000건 이상의 논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감기도 3만 건 이상의 논문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트랜스펙터는 그만큼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사진 속에 계시는 분이 의사 선생님인데 이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요. 퍼라이프의 트랜스펙터는 100만 가지 이상의 되는 바이러스, 미생물에 대처할 수 있는 면역을 우리 면역세포에게 가르쳐준다. 교육을 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먹을 때뿐이야. 라는 말들 아마 많은 분들이 하셨을 텐데요. 그거는 내 몸이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 당시 때 해결을 해주고 끝이에요. 그런데 트랜스펙터는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에게 교육을 시켜줘요. 이건 바이러스야, 이건 세균이야, 이건 염증이야.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기 때문에 트랜스펙터라는 제품을 일정 기간 끊어도 즉각적으로 먹을 때뿐이야 이런 말씀들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트랜스펙터는요.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1세대 때 바로 젖소의 초유에서 추출했던 이 트랜스펙터가요. 2세대의 초유와 난항에서 추출을 했고요. 또 3세대 때는 나노공법, 쪼개기를 해서 흡수력을 좀 많이 높여줬습니다. 그리고 4세대 울트라 팩터 사이즈까지 쪼개놨기 때문에 나노 사이즈가 약 10만 달톤이라면 얘는 3,500에서 5,000 달톤까지 쪼개져 있다. 그래서 트랜스펙터는요, 우리가 섭취를 하게 되면 이게 위까지 전달이 돼서 위에서 배사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요, 즉각적으로 혈액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트랜스펙터는요, 여기 보시면 토유와 나낭에 있는 모든 영양 성분들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추출해내는 기술력을 특허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거나 신생하거나 임산부도 마음껏 드실 수 있다. 모든 부작용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트랜스펙터는 의약용어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를 우리나라에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트랜스펙터가 준대 트랜스펙터 아연, 팩터 플러스 아연이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놓은 것 뿐입니다. 바로 이 추출 기법이 특허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바로 초유와 난항에서 추출한 특허권입니다. 자, 위키백과 사전에 올라와 있는 정의를 보시면요. 여기 보세요. T세포가 분비하는 화학물질인 림포카인을 생성하며 스스로 항원으로서의 작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항원이 뭘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예방접종이에요. 예방접종은 살아있는 균이 아니라 죽은 균을 내 몸에 넣어서 우리 몸이 스스로 이겨내면 그 이겨낸 데이터를 면역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가 그 다음번에 들어온 그 바이러스를 즉각적으로 처리를 해버리거든요. 근데 트랜스펙터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보면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면역 원인을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트랜스펙터는 병을 치료할 수 없지만 다양한 병을 치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위키백과사전에 나와 있어요. 위키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을 알려드리는 이유는요. 그냥 단순히 트랜스펙터가 대단해가 아니라 공신력 있는 곳에 올라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한다라는 것들을 그분의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분이 집에 가서 시간이 있을 때 이거를 한 번 더 찾아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역사는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셔우드 로렌스 박사님이 결핵 환자를 치료하던 중에 발견이 됐다라는 거. 특징, 자, 3,500에서 5,000달톤까지 쪼개놨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의학계에서도 병원에서 어떻게 하는지 보시면 러시아에서 이미 이거를 모든 병원과 클리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다라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용도를 보시면요. 맨 위에 보세요. 어린이들의 대상포진 및 백혈병 등 면역 저하로 인한 질병, 그리고 요즘 많이 부각되고 있는 알러지 등의 자가 면역 질환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 주변에 혈압, 당뇨, 류마티스 관절염, 기타 등등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위키백과사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줄을 보면 또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루게릭, 폐암, 흑색종, 다발성 경화증에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왜 없을까요? 이 질병은요, 염증성 질환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산화 제품을 먹으면 일시적으로 도와줘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여드름, 에이즈, 천식, 기타 등등 백혈병, 바이러스, 후두암, 고람, 전립선암,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 다 뭐예요? 자가면역 질환이에요. 근데 첫 번째 줄에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미 자가면역 질환에 도움을 준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러시아에서 3년 동안 임상 실험을 했어요. 그 결과가 너무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모든 병원하고 클리닉에서 사용을 하라라고 승인을 내준 장표입니다. 자, 보시면 바이러스성 감염, 그다음 후천성 면역, 에이즈죠. 아토피, 건선, 피부염, 또 종양 환자의 면역 복귀, 기타 등등 이런 내용들이 바로 임상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요 영상 잠깐 보고 가실게요. 우리 몸에 있는 면역세포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자신을 치유하는 능력, 그것을 가진 게 바로 면역세포입니다. 이 면역세포 중에서 초기에 암이라는 걸 인식해서 먼저 가서 암을 죽일 수 있고 암이라는 세포에서 암이라는 질병으로 가지 않게 막아주는 세포가 바로 자연살해세포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는 우리 몸의 백혈관에 림프관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NK세포가 하는 일은 바로 바이러스라든지 세균 자체가 처음 만들어지면 그 감염이 되지 않게 억제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고요. 암세포가 처음 생기는 거하고 발생, 증식, 전이, 재발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다른 면역세포들이 이거 암이라고 인식을 못하는데 NK세포는 먼저 그걸 인식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NK세포를 우리 몸의 최전방에 있는 해병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비디오를 보겠습니다. 이게 암세포가 있네요, 우리 몸에. 지금 이게 림프절에 생긴 암세포인데요. 큰 게 이제 암세포를 보시면 되고 조그맣게 움직이는 게 NK세포입니다. 이 NK세포가 암이라는 걸 인식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야. 와. NK세포가 공격을 하게 되면 NK세포 안에는 과립이 들어가 있는데 그 과립 중에 퍼포린과 그란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암세포를 보면 그 퍼포린이라는 물질이 들어가서 암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 다음에 물이나 이온을 집어넣어서 암세포를 폭발시키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란자임이라는 효소를 넣어서
DNA를 다 잘라서 암세포 자체가 자살을 하게 만듭니다. 그만큼 NK세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해병대 역할을 하는 세포입니다. 지금 선생님 저 암세포에 지금 들어가 싸우는 거죠? 예, 안에? 지금 세포가 싸우고서 암세포가 지금 파괴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무슨 전쟁 같네. 네, NK세포가 정말 암세포를 그리고 공격하고 있어요. 암세포가 계속 도망다녀요, 위아래로. 그러니까 이 암세포는 워낙 신초유기묘해가지고 자기 자신을 잘 감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상 우리가 면역세포가 암을 공격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따른데 NK세포만은 그거를 찾아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 NK세포가 제 기능을 못한다면 결국은 암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걔가 지면 암이구나. 세포 숫자가 많으면 좀 무조건 좋은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NK세포 수가 제일 많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암만 총이 많아도 총알이 없으면 쓸모가 없기 때문에 쓸모없죠? NK세포가 얼마나 센지 NK세포의 활성도가 지금은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활성도요? 지금 활성도가 낮은 NK세포는 이렇게 쭈글쭈글합니다. 안에 과립이라는 게 하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죽어있네요. 거의 죽은 상태인데요. 지금 이게 동그란 거 큰 게 암세포인데 NK세포가 전혀 공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성도가 낮게 되면 암을 구별을 못합니다. NK세포는. 그러네. 지금 저것도 동영상이에요, 똑같이요? 네, 동영상입니다. 근데 안 움직이는 전혀 거예요, 이게 얘가?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어머, 사진인 줄 알았어, 진짜. 네? 지금 동영상입니다. 그러니까 NK세포라도 저같이 비실비실한 건 쓸데없는 거고. 쓸데없는 세포죠. 추성 같은 NK세포면 예. 몸에 완전 그냥 뭐 최고의 해병대가 해병대가 되는 거죠. 다음은 NK세포가 활성도가 높은 상태입니다. NK세포를 보면 안에 과립이 다 보이죠. 네. 아까 말한 안에 퍼포린이나 그란자임이라는 과립도 다 네.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가운데 있는 동그란 암세포를 지금 공격해요. NK세포가 공격을 해서 없애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자,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요. NK세포의 활성도가 이제는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NK 검사를 해보라고 TV에 광고도 나왔던 시기가 잠깐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NK세포의 활성도를 제가 왜 영상으로 보여드렸을까요? 바로 트랜스펙터의 NK세포 활성도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자, 보세요. 이게 바로 러시아에서 3년 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전 세계에 있는 196가지, 400여 가지 이상의 면역에 좋다라는 것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나서 3년 동안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바로 K56이라는 암세포를 비이커에다 이렇게 놓고 암에 좋다라는 것들을 거기다 떨어뜨렸을 때 이것들이 암세포를 어떻게 잡아먹는지, 어떤 반응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을 한 건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노니에나 알로에베라가 NK세포의 활성도가 약 15%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NK세포가 몇 퍼센트인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자, 건강한 사람은요, 20에서 25%의 NK세포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논이나 알로에베라를 건강한 사람이 먹었을 때 그닥 느낌이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지만 암 환자라든지 자가면역질환 환자들은 NK세포의 활성도가 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마늘이나 건조토유가 사람하고 거의 비슷한 NK세포의 활성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사스하고 메리스가 왔을 때 우리나라에 마늘을 많이 먹어서 한국이 가볍게 피해갔다라는 말들도 있었는데요.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동청아초, 버섯, 그 다음에 IP6라는 핵산 이런 것들도요. 40%, 약 50%를 넘지 못하는 활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펄라이프의 트랜스펙터는 몇 퍼센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팩터 아연이에요. 283%. 그러면 건강한 사람도 면역 활성도에 NK세포 활성도에 도움을 받는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팩터 플러스는 항암, 항염, 항균 작용을 도와주는 버섯균사체가 다량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염증도 함께 케어를 하기 때문에 NK세포의 활성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 사람은 팩터 아연, 돈이 많은 사람은 팩터 플러스 이렇게 권해야 될까요? 아니죠. 염증이 많은 현대인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은 팩터 플러스의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도움을 많이 받고요. 신생아라든지
3, 4세 미만의 아이들은 팩터 아연의 도움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트랜스펙터를 섭취하기 전에 내 몸에서 반응하는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사이토카인이라는 게 신호인데 내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에 걸려도 나 감기 걸렸어 이러지 않잖아요. 몸이 으실으실 춥고 이런 반응이 바로 잠복기간인데 그 잠복기간이 바로 요 사이토카인이 인지하는 그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보시면 평상시 때 약 3.5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하지만 트랜스펙터를 먹으면 즉각적으로 주황색이 쫙 뻗어 올라간 거 보이시죠?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우리 몸속에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빠르게 퇴치할 수 있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트랜스펙터가 하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를 즉각적으로 식별을 해요. NK 세포가 하는 역할이 바로 그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을 한다, 퇴치를 한다. 그라인자임이나 퍼포린 같은 것들을 암세포에다 집어넣거나 물 같은 것들을 집어넣어서 이상세포를 즉각적으로 처리해버린다. 그리고 그걸 기억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대부분의 항산화 제품들, 시중에 나와 있는 모든 제품들은요, 반응까지는 도와줄 수 있어요. 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을 때뿐이다라는 말들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요, 첫 번째 인식하고 반응하고 기억을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면역 체계의 불균형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도 그렇고요. 또 식생활이 불규칙하고 잠도 잘 못 자고 특히 한국은 야행성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낮에는 빌빌빌빌 거리다가 한 5, 6시쯤 되면 반짝반짝해서 밤에 돌아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이 모두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을 깨트리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건강한 면역은요, 바로 이렇게 과소 반응, 우리 몸에 면역이 떨어져 있는 거를 정상 범위까지 끌어올려 주셔야 되는 거고요. 과잉 반응,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이 과잉 반응은 워워 시켜서 또 정상 범위까지 떨어뜨려 줘야 돼요.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는요, 이런 과잉 반응이 있을 때 면역 억제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이 떨어지면 과소 반응으로 갔다가 과소 반응이 있으면 또다시 면역을 높여주는 치료를 했다가 또 알러지나 아토피 같이 이런 질병들이 다시 발열이 되면 다시 면역 억제 치료를 해요. 이 과정을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 면역이 도대체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해서 네 맘대로 해 하고 딱 놔버리는 게 바로 바보가 되는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인데 요즘 너무 많죠. 당뇨, 혈압, 류마티스, 르게릭, 크롬시병, 갑상선 이런 것들이 바로 면역이 바보가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세포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조차도 공격을 하는 게 바로 여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상 범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게 바로 트랜스펙터가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식탁에 가장 중요한 면역이 빠져있지는 않는지 한 번쯤은 체크를 해보세요. 대부분 각종 영양제, 비타민, 칼슘, 글루코사민, 오메가 이런 것들 잘 챙겨 드실 거예요. 하지만 이런 항산화가 아닌 실질적으로 면역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트랜스펙터가 빠져있진 않는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트랜스펙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미팅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